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면 기준점 때문이었구나. 맞아. 고개를 끄덕이며 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댓글도 다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영상이 끝난 뒤에 뭔가 달라졌나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안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합니다. 이해하는 것과 바뀌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통약이 뭔지 아는 것과 실제로 약을 먹는 것이 다른 것처럼요. 심지어 약이 왜 효과가 있는지 원리까지 공부해서 알고 있어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진단을 드렸다면 오늘은 처방을 드립니다. 내면 기준점을 어떻게 실제로 움직이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는 게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잡하지 않다는 뜻은 맞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설계연구소입니다. 오늘 3가지를 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발견하는 법,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나오는 법, 그리고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법. 이 3가지가 맞물릴 때 내면 기준점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앞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훨씬 깊이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보신 분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지금 당장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멈추고 나한테 대입해 보십시오. 그 습관 하나가 내면 기준점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거 되겠어? 실현 가능한 얘기야?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여러분,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심장이 작아집니다.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마음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역시 내가 과했나? 현실을 봐야지. 그게 내면 기준점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 한마디를 들었을 뿐인데 온몸이 반응을 합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 한마디에 그게 무너집니다. 이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면 기준점이 그 말에 동의하도록 오래전부터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씨앗을 심은 게 아니라 이미 심어져 있던 씨앗에 물을 준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한 저에게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들이 있었습니다. 넌 몸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 무리하면 안 돼. 그게 배려였다는 걸 압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이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저 안에는 이런 기준점이 생겼어요. 나는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 기준점이 실직의 터널에서 저를 더 깊이 가라앉게 했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포기하는 구조가 내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가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감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면 기준점을 바꾸려면 먼저 그게 언제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면을 바꾸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순간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채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내 몸이 움츠러드는 순간을 포착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혹은 무언가를 보고 갑자기 자신감이 꺼지는 그 순간. 그때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왜 작아졌는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 넘어감이
기준점을 그 자리에 묶어두는 겁니다.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반응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다음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작아집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의 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정체를 모를 때 공포는 가장 크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공략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내 기준점이 어디에서 발동되는지 알면 비로소 그것에 의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선택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듣고 움츠러들면서 동시에 지금 내가 작아지고 있구나 라고 관찰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색함이 바로 기준점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존의 나는 그냥 작아졌습니다. 새로운 나는 작아지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 차이가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쌓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움츠러드는 순간 외에 반대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도 포착하십시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떤 장면을 보다가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순간, 뭔가를 읽다가 소름이 돋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두려운 목표와 연결된 신호입니다. 그걸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작아지는 반응과 뜨거워지는 반응. 이 두 가지를 일주일 동안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내 내면 기준점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먼저 봐야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지도를 그리는 게 이 작업입니다. 이 관찰을 시작하면 한 가지 패턴이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아지는 반응의 상당수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특정한 누군가의 말, 특정한 누군가의 눈빛, 혹은 막연하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 그 패턴이 보이면 이제 이 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남의 시선이 어떻게 내면 기준점을 붙들고 있는지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자, 내면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바로 남의 시선입니다. 움츠러드는 순간을 관찰하다 보면 그중 상당수가 이 하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웃으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 사람한테 이 나이에 이걸 한다고 하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이게 왜 이렇게 강력한 걸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훈련 때문입니다. 밥 먹을 때 흘리면 안 돼. 남들이 봐. 조용히 해. 점잖아야지. 공부 못하면 창피해. 이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자랐고 그게 내면 기준점 안에 깊이 새겨진 겁니다. 남의 시선이 곧 나의 가치라는 등식이 어느 순간부터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한 일을 내일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걸 시도하다 실패한 그 장면을 그 사람이 1년 뒤에도 떠올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걱정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도를 하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건 오늘 하루 스쳐 지나가는 수백 개의 정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망신을 당했다 해도 그 사람 기억 속에서 그 장면은 며칠 안에 사라집니다. 오직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그게 수십 번 재생될 뿐입니다.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는 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재생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의 열쇠도 여러분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예의와 신뢰는 인간관계의 뿌리입니다. 그건 지켜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에 남의 시선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도전을 할 것인지,
이 결정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내리는 것, 예의를 지키기 위한 남의 시선과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카테고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자꾸 섞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주변에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돼? 요즘 유튜브 레드오션 아니야? 몸도 불편한데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 말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나름의 걱정이었겠죠. 그런데 그 걱정들이 제 방향의 기준이 되는 순간 저는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방향은 내가 결정합니다. 그 사람들의 걱정은 참고사항입니다. 결정권은 제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들 중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못한 게 얼마나 됩니까? 그 중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의 시선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무 영향도 없을 겁니다. 오직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결과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0년 뒤, 20년 뒤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 옆에 있을 가능성보다 여러분 자신이 옆에 있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오랫동안 함께할 그 사람, 즉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전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길 권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딱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남이 어떻게 볼지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 끝에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 질문이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쌓여내면 기준점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변화가 없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충실했다는 느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게 쌓입니다. 두려운 목표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있다면 아마 대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그 목표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내 상황에서 저걸 어떻게 이루지?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실직 후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저기까지 가지? 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현재를 출발점으로 놓으면 목표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해야 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저 먼 곳을 바라보는 방식으로는 목표가 점점 멀어 보입니다. 현재가 힘들수록 목표는 더 아득해 보이고 아득할수록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면 결국 목표를 낮추거나 포기합니다. 새해 첫날의 그 결심이 2달을 못 버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현재에서 출발해서 목표를 향해 달리려 하니까 출발선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반대로 해야 합니다. 결과에서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목표를 이미 이룬 자리에 서서 지금을 바라보는 것. 이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눈을 감고 그 삶 한가운데에 서 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표정입니까? 옆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어떤 냄새가 납니까?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 장면을 살아있는 것처럼 그려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그릴 때 몸에서 뭔가 반응이 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소름이 돋거나 가슴이 벅차오르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그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게 내면 기준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생각만으로는 기준점이 안 바뀝니다. 반드시 몸이 반응해야 합니다. 상상해봐도 아무 느낌이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두려운 목표를 제대로 못 찾은 겁니다. 말하기 부끄러운 목표,
너무 커서 입 밖에 꺼내기 조심스러운 목표. 저게 나한테 가능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숨겨두고 있는 목표. 그게 진짜입니다. 그걸 찾아서 그 자리에 서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2분, 잠들기 전 2분,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내면 기준점은 반복된 자극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강렬한 경험보다 매일의 작은 반복이 훨씬 깊이 새겨집니다. 물이 돌을 뚫는 건 한 번의 세찬 물줄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같은 자리를 두드리는 힘입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공부입니다. 목표가 생기면 공부할 게 생깁니다.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목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어도 흘러갑니다. 정착할 곳이 없으니까요. 이 영상이 와닿는 분과 그냥 넘기는 분의 차이도 여기에서 옵니다. 두려운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가 살아서 꽂힙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과연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 불안의 정체는 대부분 무지입니다. 모르니까 두렵고 두려우니까 멈추는 겁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그 대상을 공부하면 됩니다. 내가 가려는 방향이 불안하다면 그 방향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내가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면 공부할 대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에 대해 파고드십시오. 알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현실이 바뀝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신이 생기면 그때 시작해야지. 아닙니다. 확신은 먼저 오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이 먼저이고 그 행동이 쌓이면서 확신이 뒤따라옵니다. 내면 기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뀐 다음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 바뀐 사람처럼 먼저 행동하면서 기준점이 따라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라는 말을 들으면 학교 공부를 떠올리십니다.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외우는 것,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는 내가 원하는 삶과 연결된 것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걸 파고드는 겁니다.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목표가 진짜 내 것이 되면 이게 즐거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면 기준점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오늘 3가지를 드렸습니다. 내가 언제 작아지는지 관찰하는 것,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전부라는 것, 그리고 결과에서부터 생각하고 매일 그 장면을 반복하는 것. 3가지 모두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3가지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작아지는지 알아야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결과를 제대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매일 쌓일 때 내면 기준점이 조금씩 새로운 좌표로 이동합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해도 현실이 그대로인데 무슨 소용이냐 싶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기존의 내면 기준점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 저항이 느껴질 때 멈추지 마십시오. 불편함이 바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편안함 속에 머무는 것은 성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 사람도 정체되면 서서히 무너집니다. 지금 어색하고 불편하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불편함을 2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한 번 듣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2번, 3번 보고 또 보십시오. 내 머릿속에 넣어서 완전히 재설계될 때까지 보십시오. 볼 때마다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서 내면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걸린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여러분의 내면 기준점이 반응한 지점입니다. 그 부분을 기억해 두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창하게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딱 그 한 지점, 오늘 그 하나만 가지고 가십시오. 저 역시 처음부터 모든 걸 바꾸려다 수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변화는 크기로 오는 게 아니라 방향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조금 나은 방향으로 오늘 딱 하나. 그게 내일의 나를 만들고 내일의 나가 모레의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오늘 드린 이야기를 실제로 어떻게 삶에 설치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훨씬 더 실질적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삶에 작은 울림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마음설계연구소입니다.